자, 제가 유도기를 처음 설명을 할 때, 유도기는 전기 에너지를 자기장 안에 저장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축전기와 좀 유사한데, 축전기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주 기능이라면, 유도기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만큼 중요한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그게 전압을 고전압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제가 너무 많이 편집을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한 부분이 편집됐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 그렇다는 것이죠. 자, 유도기라는 게 어떻게 고전압을 유도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형광등 안전기를 예를 들어서 유도기에 의한 고전압 유도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형광등의 안전기라는 게 있는데 어, 예전에는 형광등의 안전기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역할을 하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있긴 있는데 별로 티가 안 나는, 더군다나 형광등이 점점 사라지는 추세지 않습니까? LED로 대체되는 추세인데 LED 아니고 형광등이 있더라도 안전기가 옛날만큼 그렇게 두드러지게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예전에는 안전기가 뭐 깜빡깜빡하는 이런 것 되게 가시적으로 뭔가 자기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되게 많이 보였거든요. 이 안전기 내부에 유도기가 있고 이 유도기가 고전압을 유도합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유도기를 뭐 초크코일이라고 부르는데 왜 초크코일이라고 부르는지는 뒷페이지에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유도기는 엄밀히 말해서 초크코일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무리한 감이 있긴 있는데 유도기를 초크코일이라고 그냥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안전기에 들어가는 유도기를 초크코일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자, 형광등의 안전기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형광등의 아크 방전을 유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광등 내부에는 순 가스가 있잖아요. 이 가스에 일반적으로 전기가 쉽게 흐를 수 없어요. 근데 고전압이 한번 흐르잖아요. 고전압이 딱 가해지면 양날의 고전압이 딱 가해지면 한번 마치 번개처럼 전기가 한번 흐르면 그때부터는 낮은 전압에서도 전기가 흐르는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 그 다음부터는 전기가 계속 꾸준히 흘려서 그때 이 내부에 있는 그 빛을 방출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죠. 자, 안전기에는 점등관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 점등관은 글로 스타터, 글로가 GLOW거든요. 이게 빛을 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내는 것을 시작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장치 또는 기구라는 이야기죠. 요거를 초크 다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전에는 이게 잘 고장났거든요. 그래서 형광등이 안 켜지고 깜빡깜빡 하기만 하면 뭐 집안의 어르신이 슈퍼 가서 초코 다마 하나 사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거 뭐 200원 뭐 500원 이렇게 주고 하나 사서 갈면 형광등이 켜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이메탈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어떤 기능을 하냐 하면 이 바이메탈이라는 게 뭐냐 하면 두 물질 대부분 금속이죠. 이 두 물질이 열을 받으면 늘어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 놈이 얘보다 빨간색이 더 잘 늘어난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이 빨간색은 늘어나고 싶어 하고 이 파란색은 늘어나고 싶지 않고 가만히 있고 싶기 때문에 약간 이쪽으로 휘겠죠. 휠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전기가 흐른다면 여기에 다른 어떤 전극이 있다. 그러면 이게 휘어서 여기 붙잖아요. 그러면 전기가 이쪽으로 흘러요. 근데 식잖아요. 식으면 다시 원상복귀 하겠죠. 그러면 전기가 안으로 끊어지겠죠. 자, 이 바이메탈이 마치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얘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 회로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 플러그 형광등을 전기 플러그에 꽂아 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없진 않는데 일반적이진 않죠. 플러그 대신 그냥 바로 전기 뭐
변압기 같은데 연결되어 있다고 칩시다. 가정에. 이거는 우리가 불 켤 때 쓰는 그냥 벽에 있는 그런 스위치. 자, 여기에 천장에 형광등이 있는데 이 형광등 밑에 병렬로 뭔가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덩어리가 안전기입니다. 이 안전기 안에 점등관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글로스타터 또는 초크다마,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초크다마라고 부르는 요게 들어있어요. 요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생겼을 때 뭐 이게 바이메탈일 수도 있고 이게 바이메탈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얘가 바이메탈이라고 치면 열을 받으면 이쪽으로 휘겠죠. 그래서 휘어서 여기 딱 붙잖아요. 붙는 순간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런 구조인데 병렬로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얘하고 이렇게 병렬로, 뭐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기보다는 이거는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고 얘는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다. 초크 코일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도 이게 전체가 이렇게 안전기 안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걸 자세히 보면 약간 이상해요. 회로가 어떻게 이상하냐면 전기가 스위치를 닫으면 여기서 흐르죠. 예를 들어서 이게 플러스, 뭐 교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없지만 뭐 나중에 교류를 배우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기가 이쪽에서 흐른다고 칩시다. 그럼 스위치가 닫혀 있으면 이렇게 흐르죠. 근데 여기 왔을 때 이쪽으로 갈 수가 없죠.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돌아서 나와요. 그러다가 이렇게 가서 여기에 만났는데 이거는 뭐 축전기인데 이거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 왔을 때 일단 얘는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흐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나갈 수가 없죠. 전기가. 그래 한 바퀴 이렇게 흐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가깝잖아요. 아주 가까우면 우리가 예전에 뭐 전기장 이런 거 얘기할 때 거리가 가까우면 높은 전압이 걸릴 수 있다 그랬죠. 뭐 높은 전기장이 걸릴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아주 가깝거나 아주 여기 전압이 세면 이 공기 중에서도 전기가 흐를 수 있습니다. 마치 번개가 치는 것처럼. 뭐 그걸 브레이크다운 현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가지 아크 방전, 뭐 여러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마치 번개 치는 것처럼 빠지직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 아주 고전압이 흐르면 막 그 번개 치는 것처럼 막 스파크 일어나고 막 그런 거 보셨죠. 그게 전기가 흐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너무 전기장이 세게 가해지면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가깝기 때문에 전기가 원래는 떨어져 있는데 흐릅니다. 근데 그게 빠지직 하면서 흐르기 때문에 주변에 열이 발생합니다. 열. 그 주변에 열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 바이메탈이라고 그랬죠. 이 바이메탈이 이 빠지직 하는 것 때문에 이쪽으로 휩니다. 그러면 결국 붙어버리겠죠. 붙으면 빠지직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딱 붙거든요. 붙을 때 전기가 흘러요. 그런데 이 희한하게도 전기가 정상적으로 흐르면 그때는 열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거는 금속이기 때문에 저항이 많이 없으니까 열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가 떨어져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자, 떨어지면 다시 또 빠지직 하겠죠.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러면 또 열이 가해지고 붙겠죠. 자, 이런 것들이 반복될 건데 왜 이런 것을 할까? 자, 일단 처음에 딱 붙었을 때 전기가 잘 흐르죠. 그런데 떨어질 때는 순간적으로 조금만 떨어져도 전기가 안 흘러버립니다. 다시 열받기 전까지는. 그 떨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초크 코일에 순간적으로 전압이 확 떨어지죠. 순간적으로 전압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초크 코일 입장에서는 전압이 변한다. 전압이 변하면 전류가 갑자기 변한다. 그러면 유도 전압이 발생하죠. 그런데 뒷페이지에 배우겠지만 천천히 우리 앞 페이지도 배웠잖아요. DT, DP 또는 파이. 자, 이게 결국은 전류 이것과 비례했죠. 그래서 전류가 갑자기 확 줄어버리면 굉장히 빨리 줄어버리면 그만큼 많은
유도 전압이 발생하겠죠. 근데 스위치가 떨어져서 전기가 확 줄면 얼마나 빨리 줄겠어요. 그래서 이 초크 코일에는 순간적으로 역전압이 아주 큰 역전압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게 원래 220V였지만 시간만 충분히 짧으면 더 큰 전압, 얼마든지 큰 전압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순간적으로 역전압이 딱 발생하면 이게 요때 아까 형광등을 지나갈 수 없다 그랬죠. 220V 정도는 지나갈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순간적으로 한 800V 정도 만들어지게 초크 코일을 설계하면, 초크 코일과 점등관을 설계하면 800V가 역으로 흘러버립니다. 그러면 이 800V 정도 되면 여기에 있는 수은의 아크 방전을 일으킬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역전압을 통해서 한번 아크 방전이 일어나서 형광등에 길을 터주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220V가 흘러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길을 한번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220V가 이쪽으로 흘러서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얘는 안정적이니까 큰 동작을 안하고 이쪽으로는 전기가 아예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형광등이 켜져 있는 겁니다. 자, 예전에 여러분들은 이 기계식 초크 다마를 사용해본 사용하는 광경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 초크 다마를 언제 갈아야 되냐 하면 형광등이 깜빡깜빡하기만 하고 켜지지 않을 때, 그때 보통 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충분히 빨리 떨어지지 않도록 마모가 됐다든가 하여튼 얘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자, 빨리 떨어져줘야지 초크 코일이 역전압을 충분히 발생시켜줘서 여기 길을 만드는데, 그러지 못하면 당연히 이게 문제라는 거죠. 뭐 이게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브레이크다운이라든지 아크 방전 등등에 의해서 얘가 열이 발생하면 얘가 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일종의 소모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갈아주면 잘 동작을 한다. 자, 이럴 때 이 유도기가 뭐 전기 에너지 저장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역전압을 발생시키는. 그래서 앞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얘기를 했냐면, 축전기 같은 경우에는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은 최대 전압은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 최대 전압입니다. 근데 유도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빠른 속도로 전류의 양이 변화되면 전압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걸리는 전압보다 더 큰 전압까지 걸릴 수 있다. 뒷페이지에서 수학적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요 부분이 안전기예요. 여기 지금 형광등이 있죠. 그리고 이걸 뜯어보면 요게 요거. 자, 유도기는 이렇게 중간에 뭔가 있으면, 코어가 있으면 이렇게 감을 수도 있지만 이 중간께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감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감았다는 거죠. 이렇게 감으면 길이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요런 좀 작은 장비에 적은 부피만 차지하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럴 때 요게 쓰인다. 자, 가끔은 이게 이 유도기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로 아니죠. 이거는 바이메탈 스위치를 가진 것이고, 얘가 그 안전기 안에 들어있는 유도기가 역전압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다.